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됐을 때만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은 혜택을 받지만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국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7,500달러 오르는 셈이라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부품도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지역 등에서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 업체 입장에선 장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EV 등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75%로 1위, 이어 한국의 현대차가 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 2위 점유율 격차가 크지만 현대차 등이 미국 시장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에 미치는 파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브랜드에게는 기회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전기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만큼 생산 및 판매 체계를 미국 현지에 맞게 구축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닛산은 이미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혼다는 GM과 힘을 합쳐 전기차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토요타 등 일본 회사들이 선제적이고 강력한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입이 늦은 전기차 시장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재 통과된 법안인 IRA법 이전 버전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법, 일명 BBB법에는 토요타의 치명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BBB 법안의 핵심 논쟁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약 4,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공장에 노조가 있는 GM과 포드는 크게 환영했죠. 반면 노조가 없는 토요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이미 10여 개 공장이 있고 전기차 시설을 늘리던 토요타는 투자를 하고도 불리해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미국에 서한을 보내 항의하는 가운데 토요타는 정계를 직접 설득하는 발빠른 로비 공세를 펼쳤습니다. IRA에선 결국 이 내용이 제외됐죠.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지난해 말 무너진 BBB 법안에서 노조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토요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계에선 미국 내에서 개별 기업뿐 아니라 협회, 정부까지 함께 움직이는 일본의 로비력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관계자는 일본은 업체뿐 아니라 일본 자동차협회들도 미국과 유럽에 사무실을 열고 로비를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며 우리 국회와 정부도 대미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의 로비가 무엇이길래 일본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행동하는 것일까요? 로비는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215년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되자 귀족은 봉건 신민을 대신해 왕에게 청원하는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16세기 들어서는 귀족을 중심으로 한 의회의 대표성이 커지자 시민은 의회 청원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17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특유의 로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 미국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청원이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은 로비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입법부 행정부와 모든 정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정책 기반자나 결정자와의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 작업 일체라고 여깁니다. 로비 활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청원권에 따른 권리로서 보호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로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연방정부 기준으로만 2,000명이 있으며 연간 로비 사용 금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방정부만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 신계의 주마다 별도의 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로비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로비는 뒷돈이나 뇌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스트에 드는 인건비와 활동비가 연간 4조 원인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항상 우리가 미국 뉴스에서 접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미국의 총기 규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NRA 총기협회에서 정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로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편 일본의 대미 로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이후 고도 성장기에 벌어질 미일 간 경제무역 마찰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1948년 6월부터 대미 로비 단체인 대일 미국위원회를 만들고 현재까지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성노동자였으며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주장하여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기부금을 내어 유지되는 미쓰비시 교수이자 일본 정부가 출연한 나시셔 연구소 소속인 것과 일본에서 유년을 보내고 일본 최고원장 우길장을 탄 지일파였던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일종의 일본 정부의 로비 활동인 셈이죠. 이번 미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급 법안에 대해서도 도요타는 미국 내 33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약 83억 원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도요타는 자사 공장이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 조 맨친 의원을 적극 공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더 나은 재건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 상원의원 구성이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의 반대는 영향력이 컸죠. 도요타는 정치자금 후원 등을 포함해 공장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맨친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맨친 의원은 BBB를 IRA로 축소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IRA의 뚜껑을 열어보니 도요타에 불리한 노조가 만든 차 관련 조항이 제외됐죠. 미 정부는 또 그간 제조사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달성하기 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60만 대까지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에 친환경차 누적 판매 20만 대를 넘어선 도요타와 GM, 테슬라 등은 아예 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회사들의 로비에 IRA에서는 이 20만 대 수량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로비 성공 사례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IRA로 큰 차질이 생긴 것과 대조됩니다. 현대차는 최근 부사장급 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고민하기로 했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 기업들의 향후의 전망이 로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로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